여보,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심야 영화 보러 갈까? 모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싶어.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오늘 우리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었는데 어제 마트에서 갈비 사다 놓으셨다고 저녁에 집에 모여서 같이 먹자 하시더라고. 영화는 다음에 보고 일단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뭐?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해? 이번 주 내내 오늘만 기다리면서 참아왔는데 지난 주말에도 어머님 댁 가고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의 매주 부르시는 것 같잖아. 영화는 나중에 일요일에 봐도 되는 거잖아. 오늘은 엄마가 갈비 먹을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아니, 누가 갈비 먹고 싶대? 왜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맘대로 결정하시는 거야? 솔직히 생각을 해봐.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겠냐? 좋은 마음으로 한번 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싫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게 뻔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중요해. 어머님이 오라고 하고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야?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좋은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당신도 좋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꼭 연락을 미리 했니 안 했니? 이런 일로 따져서 싸우고 싶어?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지금 벌써 몇 주째 연속으로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생활도 없어? 내가 당신 엄마랑 결혼했니? 어차피 너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너가 이해 좀 해라. 그럼 당신만 혼자 가면 되잖아. 왜 맨날 나까지 같이 가는 건데?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당신 집구석에 끌려가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아직도 결혼 전 혼자 살던 때처럼 행동할 거야? 대체 너는 언제쯤 철이 들래? 아, 진짜 철이 안 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거든?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지 않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앞으로는 어머님 댁 찾아가는 일 자제하겠다고 했지? 너는 또 그 소리야?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덜 가는 거잖아. 그래, 옛날엔 이틀에 한 번이었고 지금은 자제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 그럼 나보고 우리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라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 1년에 몇 번 못 봐. 당신은 결혼해서도 엄마 타령 그렇게 할 거라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알겠어. 지금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할게. 그냥 당신이랑 심야 영화나 보러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또 내가 뭐가 돼? 가자, 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서 너는 뭐하러 화를 내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왕 가는 거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오자. 우리 부모님 보는 앞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말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부모들이랑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찾으시고 갈 때마다 밤늦게까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시기 때문에 만취한 시댁 식구들 분위기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의 주사가 정말 심한 편인데 진상도 이런 진상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하면 한밤중에 온 동네가 쩌렁쩌렁하도록 고성방 가는 기본이고 어머님이나 혹은 제 남편이랑 싸우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러다 얼마 전에 저한테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되어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맞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제는 분명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고요. 그 사람이 이상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술 취하면 저러시는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꼭 그렇게 화를 내고 자리를 뒤집어 엎었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저도 몇 번이나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저를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팁 줄 테니까 술 좀 따라보라고요? 제가 팁 받고 그런 일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나는 그런 꼴 지금까지 40년도 넘게 보면서 살았다.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 늙은 노인네를 젊은 너가 이겨먹어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시댁에 남편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라고 평생 남한테 실수 안 하고 살 것 같아? 일단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실수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잘났다 잘났어. 어른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글쎄요. 아마 제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시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싸웠고 시댁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 할 때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적어도 눈에서 안 보이고 저를 불러대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서 우리 식구들 모이기로 한 거 알고 있지? 너가 크게 준비할 건 없고 냉장고에 술만 좀 사다가 채워놔라. 음식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잠깐만요. 뭐라고요?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일 저녁에 너네 집에서 한잔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고모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술은 넉넉하게 준비해놔라. 저는 전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결정된 건데 왜 너만 몰라? 너가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그렇지. 아니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술자리에 저 안 부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너가 부르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집에 간다고. 이건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저 빼고 어머님 댁에서 모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는데 고모님도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길래 아예 거기로 약속 장소를 잡아버렸다. 그래도 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낫잖니? 낫긴 뭐가 나아요? 저는 진짜 싫다니까요. 집안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미 약속 다 해놨는데 갑자기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내일 저녁 7시에 갈 거니까 그때 보자. 아, 진짜. 시댁에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이젠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시네요. 이번엔 고모님 때문이라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괴롭히시겠죠. 술자리 끼는 것도 싫고 주말마다 얼굴 보는 것도 싫다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내일 어머님이랑 고모님네 오신다는데 진짜야?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어? 아, 맞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 깜빡했나? 내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기로 했어. 크게 부담 갖지 마. 아니, 우리 집안 꼬라지 알면서 사람을 부르고 싶어? 그게 내 책임이야? 미리미리 청소 안 한 너가 잘못이지.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냐? 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도 돼? 배려심은 너가 없는 거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괜히 집안 어른들이 우리 집까지 오셔야 하잖아. 아, 됐어. 이제는 내가 너랑 왜 결혼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난 우리 부모님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너 없으면 누가 술상 차리고 심부름해? 어른들 온다는데 진짜 이러기야? 내가 너희 집안 식구들 술상 차리려고 결혼했냐? 됐어. 이제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나 당분간 짐 싸서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을게. 상황 정리되면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도장? 무슨 도장을 찍어? 너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인데? 너는 내가 너네 부모 앞에서 그런 짓을 당했는데도 우리 집 안까지 끌어들여서 술 처마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됐으니까 사이좋은 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뭘 가족끼리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 장난하지 말고 너도 적당히 해. 그동안 적당히 넘어가니까 너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빠른 시일 내로 서류 보낼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나도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야, 너가 이러고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는 말이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빼다 박았으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술버릇도 똑같아질 것 같네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이혼하고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뒤늦게 집에서 시댁 식구들 모이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며 돌아오라 하는데 순서가 틀려도 처음부터 다 틀려버렸네요. 더는 떨어질 정도 없지만 너무 한심해서 이젠 화도 안 납니다. 뭐하니? 너희 요즘 이사갈 집 구하고 있다면서? 아예 이참에 집을 사는 게 어때? 맨날 2년마다 전세 끝나면 이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저희 결혼하고 이제 처음 이사하는 건데요.
원래 전세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거예요. 집이야 저희도 사고 싶죠.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돈 보태줄 테니까 집 사라고 했잖아. 왜 그때 말을 안 들었어?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도 훨씬 많이 올랐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여유가 많은 건 아니시잖아요. 노후 준비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조금 늦어도 우리 힘으로 모아서 집 사면 돼요. 너희들이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몇 배는 빠르겠다. 너희들 결혼하고 2년 동안 돈 얼마나 모았어? 1억이나 모았니? 못 모았잖아. 그때 내 말 듣고 그 집 샀으면 지금까지 2억은 벌었겠다. 집값이 그렇게 빨리 오를 줄 알았나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제 팔자죠 뭐. 저희는 그냥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 친정에서 딱히 도와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눈치 보일 것 같아서요. 너 기분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하고 사는 건 어떡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돈 보태줄 테니까 집 사라. 2억 보태줄 테니까 나머지 모자란 건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갚으란 소리 안 한다니까? 이자 줄 필요도 없는데 왜 안 받겠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기분 때문이 아니라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양쪽 부모님들한테 도움 안 받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저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당장 집 안 사고 전세 한 번 더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세상에 돈 주겠다는데도 싫다는 애는 처음 보겠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렵니?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드려야죠. 그렇게 큰 돈 받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나 참, 그래. 너가 싫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더라. 나중에 달라고 해봤자 그땐 안 줄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2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집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끝내 시댁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가진 돈으로 전세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친정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모님 노후도 불안한 상황에서 제 밑으로 남동생들까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집 간다고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시댁에서 큰 돈을 받고 결혼을 하면 친정부모님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친정에서 다만 얼마의 돈을 받더라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데 제가 아니라 남편이 받지 말자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나중에 너가 장가가고 나서도 합가해서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다 한 집에 같이 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남편이 결혼 전에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엄마 그런 소리 하면 자기 장가 못 간다고 말렸는데 그때 어머님 하시던 말씀이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다면서 자기들이 집 사주고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애 봐준다는 핑계로 합가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아예 돈을 안 받기로 결정한 거죠. 오늘 퇴근하면 너희 둘 다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요즘 퇴근하면 남편이랑 저랑 집 보러 다니느라 바쁜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안 구해져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야. 더 긴 말 안 한다. 우리가 2억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이참에 아파트 사. 그 말은 저번에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저희 그냥 전세 한 번 더 살면 돼요. 오라면 오라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희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전세금 대출은 다 갚았니? 아니요,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중이라 안 갚았고 2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출 안 받아도 전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최소 2억은 있다는 소리네. 우리가 2억 현금으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내가 어제 부동산 가보니까 초등학교 끼고 있는 25평짜리 5억 5천 정도면 사겠더라.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너희들이 갚으며 살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2년 더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집 사면 돼요. 2년 전세 더 산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어머님, 아버님 부담 안 드려도 되잖아요. 또 이런다. 너 그때 되면 지금이랑 집값이 똑같을 줄 알아? 니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을 못 살 정도로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어머님도 그 돈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려고 한다면서요. 뭐? 너희가 그걸 왜 신경 써?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주던 일수 빚을 받아서 주던 그건 너희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니요, 그게 저희랑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여윳돈을 2억을 주신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어머님 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그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너한테 이자 달라고 할 생각 없다니까? 그냥 자식 고생하며 사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런 건데 대체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바깥 양반도 정년까지 3년 남았기 때문에 이자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럼 3년 뒤에 아버님 정년퇴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어머님 생활비 쓰시는 것도 계산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대출받아서 지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너희들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때 되면 너희가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 정 이래저래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너네랑 우리랑 집 다 팔아서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방법도 있잖아. 어머님, 혹시 이러실까봐 제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오해 없으시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돈 줄 생각 마시고 두 분 노후 준비하시는데 쓰세요. 그때 되면 어차피 너가 애도 낳을 테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애 봐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알아보니까 시외곽에 마당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면 7, 8억 정도면 사겠더라. 그런 집 하나 사서 평생 같이 살면 좋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도시 떠나서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기엔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얘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너한테 뭐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을 생각도 없어. 우리가 돈도 주고 집도 같이 사서 애까지 봐주겠다니까. 어차피 니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니네 돈이잖냐? 내가 자식이라고는 너희들 하나뿐인데 나이 먹으면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아니요, 저희 두 사람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저희가 알아서 키울 수 있고 시부모님한테 피해 안 가게 잘할게요. 대신 어머님도 저희한테 기댈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의 집만 돌아다닐 거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엔 거의 악담을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기분 많이 상하셨는지 며칠 동안 연락 한 통이 없네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 남편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이사 준비나 열심히 하자더라고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좋다고 덥석 받을 줄 아셨나 보죠? 고작 그런 푼돈에 제 인생 저당 잡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전세 살아도 불편한 거 없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네, 주말에요?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친정? 친정은 그냥 다음에 가도 되잖아. 주말에 나랑 같이 좋은 일 하러 가자니까? 좋은 일이 뭔데요? 혹시 어머님 또 봉사활동 하러 가시게요? 그래, 너도 좋은 일 해야지. 날도 추워졌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따뜻한 음식도 나눠주고 하다 보면 주말이 너무 보람 있어진다니까? 아, 저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번 주는 엄마랑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너는 봉사하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더라.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게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죠. 어머님 자꾸 주말만 되면 저보고 봉사하러 다니자고 하시는데 저는 겨우 주말에 하루 이틀 쉬잖아요.
평일에 일하느라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쉬는 날이 귀한데 사람들 만나는 약속도 보통 주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너 이야기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내 며느리인 줄 알 거다. 봉사활동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다들 평소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나처럼 봉사하러 다니는 거야. 어머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건 알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진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저는 나중에 제가 하고 싶으면 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봉사 좀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시간 핑계대고 바쁘다, 여유가 없다 핑계대는 사람치고 진짜 대단한 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봉사활동 다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하고 싶어지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딴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해. 너는 진짜 죄책감 느끼고 평소에 봉사활동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뭘 어쨌다고 또 그러세요? 멀쩡히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 안 낳고 살잖아. 요즘 나라에 어린애가 안 태어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전부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아이를 안 낳는 게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이 저보다 아이를 더 싫어하거든요? 어머님, 저는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키우며 살기 싫다고 해서 그 뜻을 존중한 거라고요. 어휴, 이렇게 하나하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애는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니? 우리 아들이 애가 싫던 말던 너가 낳아서 잘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낳으면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못하니? 옛날에는 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혼자 키웠어. 요즘은 뭐 남자들한테 집안일도 시키고 애도 같이 안 보면 난리가 난다면서? TV 보니까 완전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 엄연히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는 법이야.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잖아요. 저는 똑같이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 어른이 하는 말에 맨날 그렇게 토다는 것도 입으로 죄 짓는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봉사활동 나오라는 건데 뺀질뺀질 놀러다닐 궁리만 하지 말고 착한 일 좀 하라니까. 죄송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애들도 아닌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뭐라 하세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평소에 입으로 죄를 지으시니까 주말에 봉사활동을 다니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네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아니요,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예요. 저 쉬는 시간 끝나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휴,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입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매주 어머님이 봉사하러 다니시는 것도 그 종교 행사 때문이고 저를 같이 끌어들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매번 봉사활동 때마다 저를 같이 데려가려고 협박을 하세요. 일단 저는 종교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충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선을 한참 넘으시고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먼저 싸우기 싫고 어머님이랑 쓸데없이 대립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남편의 역할이 큽니다. 여보, 아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화가 많이 나셨던데. 나한테 또 봉사활동 가자고 하시잖아. 솔직히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야? 나한테 종교활동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지. 맨날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왜 거긴 자꾸 데려가려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도 말을 예쁘게 못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가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려고 하시는 거야. 너가 먼저 전화해서 아까는 좀 말이 심했다고 죄송하다고 해. 내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항상 누가 잘못했는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더라. 뭐 보나마나 우리 엄마가 먼저 긁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집안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하면 될 거 아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나보고 애 안 낳는다고 죄인이라고 하잖아. 애를 내가 먼저 안 낳자고 했어? 오빠가 애 키우기 싫다고 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누가 먼저 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른한테 한번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봐. 너랑 같이 주말 봉사활동 가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인데 나 같으면 한번 들어주고 말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언제 우리 엄마랑 밥이라도 한 끼 먹은 적이 있어? 처갓집 한번 가자고 하면 얼굴에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나보고는 어머님이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라고?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엄마랑 다니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어차피 너는 시어머니를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서로 감정 안 좋으면 너만 손해라니까. 좀 예쁨 받으려는 노력이라도 해봐. 노력? 웃기고 자빠졌다. 너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만 하니? 어떻게 단 한 번을 내 편 들어준 적이 없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유치하게 자꾸 이럴래?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지. 개소리 하지 마. 너는 너희 엄마 기분만 중요하잖아. 맨날 나보고만 사과해라, 내가 양보해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니? 너 오늘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막말해놓고 뒷감당 할 수 있겠어? 뒷감당?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줄까? 이혼하면 되니? 말 나온 김에 하자, 이혼. 내가 너희 엄마랑 되도 않는 봉사활동 다니느니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혼? 이혼이 장난이야? 너가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질 건 또 뭐가 있는데? 이혼하자니까?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게. 이제 됐지? 됐긴 뭐가 돼. 이혼하자니까? 장난하지 말고. 장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게 만들어. 다 끝났으니까 일단 내일까지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자. 짐 싸서 나가. 내일부터 현관 비밀번호 바꿀 거야. 여보, 진짜 왜 그래?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 한 푼 해줄 수 없다 하고 남편도 모아둔 돈이 뻔한 상황이라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던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자식 장가갈 때 부모가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해대는 시어머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감도 못 잡는 한심한 남편놈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반품할 테니까 앞으로 두모자가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면서 살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